그러면 첫 번째 상담 먼저 증상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여성분이신데요. 위염 증상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손발도 차갑다고 하네요. 하루에 변을 4번 정도 본다고 합니다. 네. 네, 아마 좀 많이 불편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을 4번씩이나 보게 되면 화장실에 자주 가셔야 되고요. 생활이 불편하실 그렇죠. 것 저렇게도 같아요. 변을 한번 볼 때마다 사실은 변만 보는 게 아니라 기운도 같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하루에 변을 4번 보시는데요. 네. 변의 상태가 어떤가요? 변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 좋지 그냥 이렇게 않다는 앉아 게 있으면은요. 네, 힘만 조금 주면은 푸드득 하고 나와요. 그런데 네, 자고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30분도 안 돼서 또 가게 돼요. 네. 그 점심 저녁 그런 식으로 4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의 상태가 물처럼 묽은가요? 아니면 좀 되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묽게 나오는 거죠? 설사는 아니고요. 네. 볼펜같이 이렇게 가늘으면서 이렇게 푸드득 부러지게 나온다는 그렇게 말씀이신 그런 것 같아요. 형태로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해줄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네. 예,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이런 증상이? 이런 증상이요. 2010년부터 위염이라 그래서 위염 치료를 받았어요. 네네. 1년 동안 이제 약을 먹고 받았는데요. 네, 그때는 좀 괜찮아서 이제 한 몇 년은 괜찮게 지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변은 계속 좋아지지는 않아요. 계속 네. 이 상태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3월 달에 위내시경을 또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위염 양성으로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먹는데요. 네.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요. 제가 이 방송 보다가 선생님과 한번 아니, 치료가 배변하시는 거 말고 이렇게 뭐 음식을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그런 많으신가요? 거는 전혀 없어요. 아, 그런 밥은, 느낌은 거의 없으시고요. 예. 그럼 뭐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없으시고요. 그런 것도 없고 속은 편안한데요. 네. 소화가 그렇게 안 돼요. 뭐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변하시는 건 없고요. 네. 뭐 고기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야채나 그런 과일을 것도 드시면 관계가 없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배가 차가워서 네. 배가 보통- 차가워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의학적인 표현으로 드릴 때 보통 이제 배가 차갑다는 표현도 드리고 예. 우리가 배꼽 주위에 이제 소장 부위나 대장 부위에 냉적이 있다는 표현을 많이 드려요. 예. 어머니 아마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아마 배가 좀 차실 거고요. 아마 배꼽 주위를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보시면 아마 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잡히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냉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차가운 기운이 뭉쳐서 네. 장의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근데 위가 안 좋으시면 당연히 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위는 좋은데 장은 안 좋고 뭐 장은 안 좋은데 위는 실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신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의학적인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안 받아봤어요. 따로 받아보신 건 없고요. 예.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원에 이런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예. 가볍게는 침 치료부터 아니면 그 냉적을 풀어주는 약침 치료하고 네. 이 뜸을 거기다 이제 큰 뜸을 떠서 예. 배를 좀 따뜻하게 옹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위에 이제 혈액이 몰리면서 장의 활동성이 좀 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만큼 앓으셨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조금씩 틀리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치료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너무 잦거나 그런 경우에는 장의 문제 플러스해서 한의학적인 이렇게 원리에 보면 이렇게 몸이 좀 차신 분들 있잖아요. 손발이 차신 분들. 네. 위가 냉한 것도 있는데 우리 한방에서 이렇게 콩팥 기능이 좀 약해져서 네. 거기에서 이제 혈액을 걸러서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뭐냐면 위장은 밥솥이고 네. 그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주는 작용을 해주는 게 콩팥의 기능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밑에서 불을 약하게 떼면 밥이 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진찰을 해봐서 만약에 그쪽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장이나 위를 물론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하지만 그 콩팥 기능도 같이 조절을 해드리면 치료가 잘 되시는 편이에요. 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우리 그 김인수 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한의학에서는 어떤 그 검사상의 진단명보다는 실제로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 내시경상에서 위염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뭐 밥 먹고 소화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조금 그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아랫배와 손발이 차면서 네. 화장실에 자주 그 변을 보러 가시는데 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꾸 풀어져서 나오고 뭐 잔변감이 있다든지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그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약 처방들을 보면 뭐 보장 건비탕 뭐 이런 그 처방들이 있습니다. 장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러면서도 비위의 기능을 같이 좀 개선시켜주는 이런 그 처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처방들에는 대부분 몸을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육개나 건강이나 이런 어떤 속을 좀 따뜻하게 데펴주는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저희 앞에 건강 레시피에서 뭐 만두 들깨탕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들깨도 대표적으로 이 속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장계통, 그러니까 배꼽 아래쪽에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아랫배 온도가 올라가면 대변도 좀 더 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손발도 같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어떤 그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생방송으로 전화 상담 주신 시청자들한테 그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건강 한의사에서 만든 활력단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활력단 안에도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기력을 증진시켜주는 녹용과 홍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받아서 한번 복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의학적 치료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한번 받아보세요. 아,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두 분의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분명히 치료를 받아서 좋아질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꼭 내일이라도 인근에 있는 한의원 가서 진찰 받고 침이나 약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창남 원장님.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냉증에 대해서 사실은 찾아오시는데요. 우리가 몸이 차갑다 보면 소화도 안 될 수 있고 손발도 차가울 수 있고 이제 뭐 대장으로 가서는 우리가 설사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냉증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침 치료나 한약 치료가 따로 있을까요? 예, 대개 한의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혈을 어떻게 조절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장기에 뭐 열이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발톱이 굉장히 시려가지고 그러니까 가운데만 뭐 열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 열이 뭐 위로 뜬다거나 하는 그런 차고 덥고의 조절이 굉장히 문제가 되게 되는데 어떤 장기에 편중되어 있는 열은 침으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침 치료를 뭐 손끝이나 발끝에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은 가운데 몰려 있는 열들을 밖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도구가 되고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왜 그 열경기 같은 걸 일으킬 때 소화기 계통으로 열이 몰려 있으면 저희가 합곡이나 태충 쪽으로 그러니까 손끝과 발끝 쪽으로 침을 놓게 되는데 그럼 가운데로 몰려있던 혈액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열이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침 치료를 통해서 편중되어 있는 열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방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이 몰려있다기보다는 굉장히 하복부나 아니면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찬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방금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건강이라든가 육개라든가 이런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그런 약재로 열감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